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결과적 가중법 보다 말았는데요. 마지막 이제 볼게요. 자, 결과적 가중법의 죄수를 볼게요.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죠. 자, 피고인 갑은 우리가 판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좀 쉽다고 그랬죠. 피고인 갑은 의뢰처, 자, 의뢰처 A와 큰딸 B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 집에 있죠, 의뢰 집을 방어하여 전소시키고 실신시킨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러면 방화 치사죄가 되겠죠. 방화 치사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니까 현주 건조물. 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겠죠. 우율하고 현저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살인죄는 사람을 어차피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질렀잖아요, 그죠? 상상적 경합으로 우율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강타하고 쓰러졌는데 죽이려고 불을 질렀죠.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즉 하나의 행동으로 방화와 살인을 실행하였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살인죄는 5년 이상 형에 처하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더 무겁죠. 무겁고 가볍고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하겠죠. 무거운 걸로 처벌한다.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성, 강타하고 예견 가능성과 실신시켜서 불을 지르면 죽겠다는 예견 고의성과 사실이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치사죄, 죽었으니까 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자, 갑이 을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이제 연결합니다. 을의 집에 또 불을 지른 후 을의 집에 불을 질러서 A와 B를 실신시켜서 쓰러져 있고 C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C. 우리 둘째 딸 C와 D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죠.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쓰러져 있고 C와 D를 둘째, 셋째 딸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쪽 문을 막아버렸어. 문까지 막아서 얘는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을 지를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불을 지른 후 나오려는 C와 D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 사망케 하였다. 너무 이거는 완전한 고의성이죠.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고 나오려는 걸 막아서 이 살인이지 살인. 응? 나오려는 사람을 또 다른 살인이잖아요. 물을 막고 있어. 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살인죄 두 개의 실체적 경합법이죠. 또 다른 행동이니까. 이거는 불을 한 번. 그러나 이거는 불을 지르고 두 번이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이거죠. 강타하고 죽게 만들고. 이 하나의 행동,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은 불을 질러 죽고, 또 하나 행동이 있었죠. 맞고. 실체적 경합. 그래서 실체적 경합법이 성립하고, 처벌은 살인죄는 약하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해야 되겠죠. 살인죄는 살인죄보다 이게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경, 이거는 상경. 원래는 상경이지만, 하나의 행동이지만 상경이지만, 여기 뭐죠? 무거운 죄,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현주 건조물 죄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살인죄 어떤 그 상상적 경합 부분 중에 무거운 죄인 하나의 행동이니까 무거운 죄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한다. 첫 번째 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살인죄 중에 무거운 죄인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한다. 하나의 행동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건물에서 A, B를 강타하고 쓰러진 거를 불을 질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살인죄. 그래서 원래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처벌합니다.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 무거운 죄. 만약에 여기서 밑에 건물처럼 여기서 A와 B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불을 지르고 C와 D가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막았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시딕을 한다면 이 내용을 보면 좀 다르죠. 을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불을 질러서 먼저 불을 질러서 불을 지른 후 빠져나오려는 C와 D가 있단 말이에요. C가 D를 못 나오게 해서 막았어. 또 다른 행동이죠. 그러면 행동이 두 번 들어가지. 불을 한 번 지르고 못 나오게 막았다. 방화죄와 살인죄의 뭐다?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실경이 성립한다. 그래서 쉽게 설명 상경은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루어진 것. 실경은 두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이루어진 실경. 이렇게 이거는 실경이다. 자, 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행동으로 그냥 보는 거죠. 하나의 행동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하나의 행동이니까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에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볼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죠? 판례를 볼 때 정말 그림 잘 그려야 돼요. 피고인 갑이 의뢰 재물을 강도가 취한다. 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의뢰 집에 방화, 강취하고 방화. 그거를 집에 들어가서 강취하고 집을 방화했단 말이에요. 방화. 자, 이건 액션이 액션. 의뢰에 대한 액션. 자, 의뢰 재물을 강취하고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강도 살인이죠. 강도가 강취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의뢰 집에 방화를 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갑에게는 강도 살인. 자, 죽일 목적이잖아요. 돈을 뺏고 죽여야겠다. 돈을 뺏고 죽여야겠다. 강도 살인. 현주 건조물 불을 질러 방화치사.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이거를 왜 하나의 행동으로 보냐면 제가 설명을 해야죠. 강도가 한 이후 바로 현장에서 방화로 살인한 사건이다. 의뢰 집에 가서 연속이 연속, 을을 연속이고 의뢰에 대해서 때리고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하나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 그래서 그러면 강도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겠죠. 그건 죄는 뭐가 무겁죠? 강도 살인이 무겁죠. 강도 살인이 더 무겁단 말이죠. 강도 살인죄로 처벌은 우리가 이게 처단형은 강도 살인죄로 처단하면 되겠죠. 그죠? 죄명은 이렇게 성립하지만 처단형은 무거운 강도 살인죄로 처단하면 돼요. 일단 어, 하나의 행동으로 강도, 하나의 행동으로 방화,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상상적 경합인데 여기에서 C와 D가 있다가 나온다. 얘를 못 막게 막았다. 또 다른 행동이죠. C와 D와는 또 다른 행동. 이거는 이런 행동은 실경이 되겠죠. 실경. 하지만 이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상경이다. 보시면 위법성론 볼게요. 자, 위법성론 보기 전에 딱 정리할게요. 다른 거 다 뭐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요. 고의범 더하기 과실법은 결과적 가중범이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는 상해치사, 강도, 치상, 강간치사죄, 연소죄, 순수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는 고의와 더하기 고의 과실이 있는 것, 방화, 특수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그 다음에 중손괴, 중상해, 중권리행사 방해, 중유기죄 이렇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안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다. 되겠습니다. 위법성론. 위법성은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는 성질이다. 따라서 민법이나 행정법을 위반해도 위법성은 인정되는데, 자, 민법이나 행정법은 위법을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형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이라는 불법. 바로 형사입건하죠. 형사입건. 형사입건한다. 형법을 위반한 것을 형사입건한 불법이다. 민법인 행정법은 위법하다. 위법하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 또 형벌 부과 다 가능하죠. 배상 청구. 그래서 민법인 행정법은 위법하다고 하는데 형법은 불법하다고 표현합니다. 형사 처벌된다. 위법성을 조각, 찢어버린다. 위법성을 찢어버리면 위법이 아니죠. 자, 위법을 찢어버린 건 뭐죠? 위법성을 조각되면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죠. 위법성을 찢어버리니까 적법한 행위, 정당한 행위, 허용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라는 것은 사회통념, 신의칙, 조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강도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객관적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주관적 의사로 방어하는 것. 이거는 누가 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겠죠. 그죠? 강도가 나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방어해야죠. 공격해야죠. 이런 거는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 방위는 자기 보호, 법 질서를 수호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찢어버린다, 조각되고, 긴급 피난은 어떤 게 더 이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중요한 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다고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예를 들면 긴급 피난은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데 아파트 1층에서 연기가 납니다. 1층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가 납니다. 경찰관은 그 유리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 유리창과 사람 목숨을 할 때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라도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다. 본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 방위는 자기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겁니다. 자, 주관적인 정당화 의사가 필요하다. 자, 갑이 원수를 갚으려는 범죄 의사로 을을 총을 쏘아 살해했는데 갑이 순간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 알고 보니까 을이 먼저 갑을 살해하려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었다. 갑이 보복으로 빵 해서 죽였지만 그 순간 을은 갑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우연방해래. 우연히 정당방위. 우연히 어쩌다 방위. 우연방위. 우연정당방위. 이거 우연방위랍니다. 우연방위라 한다. 이거를 우연하게 정당방위가 됐다. 우연방위입니다. 주관적 정당 의사가 필요하다는 구파의 객관주의. 즉 객관주의는 결과방식이죠.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자, 결과를 보니까 을이 총을 겨누었기 때문에 내가 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다. 객관적 결과를 볼 때는 을은 무죄죠. 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갑은 을을 죽이려고 했다. 그죠? 갑은 을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서 쌀을 죽였잖아요. 그죠? 힘파의 주관주의. 행위 반갑지 하면 원수를 갚으려는 범죄 의사를 중시하여 상대방이 을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죄다. 객관주의는 무죄지만, 우연방위는 무죄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너는 살인죄다. 따라서 오늘날은 객관주의와 오늘날은 주관주의를 오늘날 절충합니다. 절충설이 하면 불능미수, 비범죄 사실을 범죄 사실로 오인하는, 자, 절충설이 하면 불능미수이기 때문에 비범죄 사실을 범죄 사실로 오인하는 반전된 사실을 착오가 됩니다. 즉 불능미수란 건 뭐냐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위험성으로 처벌하는 것. 즉 반전이 반전. 자, 처음에 비범죄 사실을 범죄로 오인하는 이거는 이 을이 총을 겨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쐈다. 반전이 반전. 반전된 사고 차고. 어, 객관설과 주관설을 현재는 절충한다. 지금은 객관설과 주관설을 지금은 절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충설이 오늘날 입장이고 과거에는 객관설, 근대에는 심파, 주관설, 오늘날은 객관설 더하기 주관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정당방위 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게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내 가족,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과잉이죠. 초과하는 과잉방위. 과잉방위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는 임의적 감면이다. 하지만 야간, 밤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일어날 때는 뭐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원래 정리하면 정당방위는 쉽게 표현합니다.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과잉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이다. 야간, 공포, 무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방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당방위 개념. 골목길에서 강간당한 여자. 골목길에서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남자의리 A를 강간하고 있는 남자의리 갑을 때립니다. 강간을 못하게 하기 때립니다. 폭행. 이 상태에 보더라도 올바른 행동이죠. 때린 거는. 그죠? 이건 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벌하지 않아요. 을을. 왜냐하면 부정 대 정. 이 갑이 부정이죠. 부정 대 정. 벌하지 않습니다. 강간범이 아닌 다른 사람, 강간범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때린 거는 정당방위 아니죠. 그죠? 다만 제3자 A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제3자 A를 위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A를 위해서 지금
우리 A를 위해서 정당방위 했잖아요. 가능하다. 하지만 침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위급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정당방위지, 위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정당방위 아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객관적 상황은 역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죠. 자기나 타인 법익, 즉 강간당한 A 위에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또 다른 사람, 관계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자, 개인적 법익이라면 형법이 보호하지 않은 법익이라도 괜찮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위해서는 정치적 남용의 위협성 때문에 정당방위는 할 수 없다. 사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추상적이잖아. 국가를 위해 안 되죠, 그죠? 정당방위는 나와 강간당한 A를 위해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현재가 부당해야 돼, 현재. 현재 부당하고 급박하니까 내가 정당방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급박한 침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침해를 시작하기 전이나 침해가 기수위에 계속되는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이건데 절도범을 추격하여 도품을 탈환하는 것, 뺏는 것, 정당방위죠. 도둑이 물건 훔쳐 도망갑니다. 쫓아가서 뺏어야겠죠.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예방하려고 이건 아니죠. 장래 절도를 예방하려고 이건 아닙니다. 예방하려고 미리 하는 건 정당방위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밤에다가 감전장치를 해놓은 거. 자, 감전장치를 해놓은 행위는 감전장치를 시설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절도범이 들어왔다가 감전되는 경우, 그때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란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인간의 침해 하나고, 사람이 침해하는 것. 그러나 순수하게 동물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동물을 시켰을 때는 되겠죠. 그죠? 동물이나 자연재해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람이 시키거나 사주하거나 과실에 의한 동물 침해는 사람의 침해를 봅니다. 이때는 정당방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세파트로 야 물어 하면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정당방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같이 가다가 개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이때 달려드는 개를 향해 발로 차는 것, 정당방위입니다. 그죠? 자, 부작위의 싸움의 경우, 퇴거 불응,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이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끝났어요.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경과 후에 집을 인도하지 않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자, 싸움은 서로 막 치고받는 거죠. 이게 정당방위가 되게 어렵죠. 서로 싸우는 거니까. 서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을 초과하여 갑자기 칼을 들고 나온다든지 흉기를 들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당방위 돼야 되겠죠. 공격에 대항하거나 싸움이 아닌 소극적 방어이거나 싸움이 끝난 후에 새로운 도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주관적 정당 방위가 있어야겠죠. 정당 방위 의사에 따른 행위로서 보호 행위든 공격 방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과 타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행위든 공격을 통한 방어든 상관없다. 방어 의사가 아니라 방어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수나 설분, 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당 방위 아니다. 정당 방위는 방위 의사다. 공격이나 보복은 아니다. 정당 방위 성립 요건으로 방위 행위의 순수한 수비적 방위, 적극적 반격을 포함한 반격 방어 모두 포함합니다.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방어가 성립한다. 상당한 이유란 거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상당한 이유.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우리가 그 비례의 원칙 있죠.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은 적법이야 돼요. 적법. 필요적. 필요란 거는 최소 침해, 상당성. 따라서 최소 침해, 적합해야 되고 보충, 균형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식적이고 당연하면 되고요. 최소 침해의 적합성을 갖추었다면 꼭 이 보충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당성만 인정이 됩니다. 즉 정당 방위자는 강간의 침해가 끝나는 최후까지 참을 필요가 없고 강간범과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최소 침해에 적합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식적으로 당연하면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면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최소적으로 침해하고 적합해야 되겠죠. 그죠? 칼을 들고 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을 막 찔러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당연하고 최소 침해 적합해야 된다. 정당 방위 효과는 21조 1항의 정당 방위는 위법성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당 방위는 정당 방위의 정당 방위는 아니죠. 정당 방위라는 거는 부정 대 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당 방위는 정이란 말이에요. 정 대 정은 안 되죠. 부정 대 정이다. 하지만 정당 방위에 대해서 긴급 피난은 할 수 있겠죠. 너무 위험하니까 이 정당 방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정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도망갑니다. 남의 집 유리창문을 깨고 도망가요. 이거는 가능하죠. 그 뜻입니다. 긴급 피난 내용을 조금 봤고요. 이 시간에는 정당 방위를 봤는데 정당 방위는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정대 정이다.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